신문기사 이런 게 뜨고 있어요. 말기 환자도 단번에 완치하는 꿈의 항암제가 국내에 들어온다. 3월달 뉴스입니다. 정말? 저도 한 200살 살 수 있는 겁니까? 꿈의 항암제가 국내에 들어왔다. 유도탄처럼 암세포만 찾아 공격한다. 그래서 잠깐 알아봤어요. 잠깐. 정말인가? 뭐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뭐 세계 첫 CART 치료제 킴리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 노바티스에서 만든 게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는 건데, 물론 이번 건은 림프종이나 백혈병에 사용되는 항암제라고 합니다. 기대 여명이 6개월에 불과한 사람들도 맞으면은 뭔가 효과가 있나 봐요.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니까. 요 아래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제 능력을 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핥기로만 들으시고 겉핥기로만 들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그 뭐 유튜브니 책으로 보십시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절대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기치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뭘 알겠어도 그냥 겉핥기로 얘기하면서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암 치료제라는 거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옛날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주 옛날에는 암이 뭐냐? 그래서 암 환자를 살펴봤더니 어떤 바이러스가 있더라. 그래서 암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있다 그럽니다. 현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과거가.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생각을 했냐? 리처드 닉슨이죠. 닉슨 시대에 미국에서 야, 그러면 저 바이러스가 발견됐잖아요. 암 환자를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으면 암을 막을 수 있는 기적의 약을 만들 수 있다. 1971년에 미국에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10년 내도 아니고 제가 책을 보니까 1975년까지라 그러던데 5년인지 7년인지 5, 6년 내에 이 바이러스를 막는 약, 마치 요즘 나온 약처럼 흑사병을 막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두를 막는 약처럼 기적의 약을 찾아서 한 방에 암을 막겠다. 1971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던데,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넣고 과학자들 전부 모아서 야, 우리가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수소폭탄도 만드는데 암 바이러스를 못 막겠냐? 물론 이 암과의 전쟁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암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암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일 거 아니야. 이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야, 암 옮긴다고 암 환자 옆에 가면은 야, 암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면은 끔찍한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암을 막자는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방지하자는 아이디어가 실패를 했는데, 물론 지금 와서 보면은 요즘에 현대의학적으로 보자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쭉 넣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헬렐레해지면은 이제 암 같은 게 이상이 발생돼서 바이러스가 한 요인이었는데, 이것만 막으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막으면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물론 이제는 다 알죠.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암이라는 거는 이제 와서 보니까 유전자 변이에 의한 현상이다. 우리 몸의 프로그램이 뭔가 변하는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암이라는 게 발생하는 걸 다 아는데,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포가 나이려면은 내 통제를 따라야 되는데 그 통제 프로그램이 암 같은 경우엔 고장내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1970년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항암제를 만드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 그럽니다. 저 암이라는 게 무한 증식을 하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무한 증식을 하니까, 자, 이걸 막으면 되겠다. 그래서 세포 주기를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강력한 항암제를 몸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에는 분열을 빨리 하니까,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들은 이런 강력한 항암제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게 죽을 거다. 맞았죠. 쉽게 죽는 건 맞는데, 그런 강력한 항암제, 또 강력한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긴 죽죠. 암세포도. 근데 죽긴 죽는데 나도 죽거든.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건 좋은데 나도 죽는단 말이야. 야, 그게 약이냐? 물론 이래갖고 암이 먼저 죽으면 돼. 먼저 죽어서 내가 이제 관해라 그러죠. 좀 깨끗해지면은, 그리고 나는 살면 되는데, 이 어떤 놈이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이게 죽도록 넣어도 이게 안 죽으면은 더 넣을 수는 없잖아. 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면은 뭐 우리가 뭐 불 속에 뛰어들면 얘는 죽겠지.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정상세포가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오바이트하고 살이 쭉 빠지고 뭐 융털이 뭐 없어지고 뭐 이런 우리 몸의 세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게 1세대 항암제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암을 막을 수 있을까 항암제를 생각을 했는데, 1973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제 능력을 넘는 얘기니까 대충 겉핥기로만 들으세요. 암세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암세포의 염색체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이게 필라델피 염색체라고 한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떤 암세포를 쭉 보다 보니까 원래 정상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세포인데 갑자기 얘하고 얘가 위치를 바꿔. 빨간색이 아래로 가고 녹색이 위로 가더라.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돼요. 분명히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누군가 컨트롤 X를 해서 거기를 잡아서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였거든.
이게 잘려서 합쳐지는 염색체가 여기 이게 염색체라는 게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 있는 걸 잘라서 여기다 붙는데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런 전자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발견이 돼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이 바뀌죠. 원래 짜있던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비정상적으로 백혈구가 증식이 됐다. 한마디로 저렇게 되면은 어떤 백혈병,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백혈병이 얘가 갑자기 가동을 하면서 백혈구가 무한 증식을 하더라. 그래서 백혈병이 되더라. 이거를 발견을 합니다. 지금 이걸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야, 그러면 항암제를 무식하게 넣어서 나도 죽고 쟤도 죽고 누가 먼저 죽냐 게임을 하기보다는 이 변이된 염색체 얘만 어떻게 좀 우리 속된 표현이지만 얘만 조지면 얘만 어떻게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공격을 해서 얘만 날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즘에 뜨고 있는 표적 항암제. 저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를 내가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그 코드를 딱 갖고 있다가 거기다 딱 넣어서 얘만 날리는 누군가를 쳐서 얘를 죽이면 되는 거야. 그게 요즘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표적 항암제인데, 네오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오를.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들 백혈병에 많이 유명한 글리백이라든지 마법의 치료제라고 불러요. 왜냐면 백혈병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이거든요.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 백혈병은 정말 어려웠는데, 물론 요즘도 어렵지만은 요 글리백이라게 등장을 하면서 요거죠,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요거 등장을 하면서 얘만 아까 전에 그 변이된 걔만 그 프로그램만 타겟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백혈병 얘기 잠깐만 드리면, 백혈병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병인 게, 여기 우리 골수 있잖아요. 요런데 다리 안에 있는 뼈에 있는 골수, 여기서 혈액세포를 만드는데 여기에 암이 생기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면서 혈액암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 백혈병 치료라는 게 어떻게 하냐, 골수를 전부 태워버리는 수준의 1세대 항암제죠. 죽기 살기로 여기다가 뭔가를 쏟아 부어서 내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와 골수를 다 태워버린 다음에, 당연히 그럼 나는 원래는 죽죠. 원래 그렇게 넣으면 죽는데 이 뭐 계속 면역 그것도 넣고 막 죽을 둥 살둥까지 보낸 다음에 지속적으로 목숨을 연명시켜서 암세포를 싹 죽인 다음에,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는 물론 거의 사람도 녹지만 그 세포들을 전부 녹여서 이제 관해라 그러죠. 암세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다음에 전부 녹아버렸으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골수를 넣으면 잘못된 프로그램을 싹 지워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지웠지. 내 몸에서 너무 뭔가 많이 지워서 나는 죽을 똥살똥하지만 새로운 골수를 거기다 넣으면 이제 새로운 피가 이제 나와서 나는 이제 좀 안정적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백혈병의 치료인데, 물론 저것도 어렵죠. 왜냐면 새로운 골수라는 게, 새로운 골수가 넣었을 때 얘가 암세포만 죽이면 되는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잖아요. 원래 내 골수가 아니니까. 안 공격할 확률이 0.005%라 그럽니다. 2만 분의 1이니까 2만 명에 누가 기부하면은 그 중에 내 몸에 맞는 골수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찾기 어려워서 백혈병 그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다 보면은 이런 글들 많이 있어요. 골수를 항암제를 다 퍼부어서 죽여놨는데 기증을 철회했다. 약을 넣어서 내 골수를 다 죽여놨어요. 싹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워놓고 새 프로그램, 새 골수를 이식을 받으려고 약속을 해갖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 기증을 철회. 그럼 여긴 죽습니다. 여기 나오지만은 백혈병에 걸린 5살 꼬마에게 골수를 누가 기증하겠다 그래서 마침 2만 분의 1을 뚫고 맞아갖고 꼬마의 골수를 다 녹여버려고 피해서 그런 걸 다 없애버렸는데 골수 기증을 철회했다. 이러면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 4, 5년 자료긴 하지만 기증을 했다가 거부하는 게 50%.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왜 거부하냐라고 하면은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거 넣어서 이거 빼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아플 것 같다. 이걸 넣어서 드라마에서 이런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그 옛날 얘기고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비전문가들은 뭐 신문 기사로 판단, 그 교수님들의 글로 판단하는 거지만, 현재는 헌혈 같은 방식으로 약을 넣어서 내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가 내 피로 나오게, 섞여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때 그 피를 이렇게 헌혈을 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이거 넣어서 망치로 때려서 거기다 하면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약을 먹어서 피에다가 녹여서 피를 뺀다 그러니까 그 옛날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꼭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된 프로그램, 거기만 노리는 우리 네오를 투입하는 표적 항암제가 저 때 이후로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1998년에 그 유명한 허세틴,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게 등장을 하고, 아마 바이오 주식들 아는 분들은 저런 이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아바스틴, 이거 뭐 암세포 같은 게 혈관이 막 등장하니까 혈관을 막겠다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 때 이후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2000년대 10년대 들어오면서 블록버스터 바이오 신약들이 급부상합니다. 쟤들을 노리고 가서 타격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게다가 저때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저 블록버스터 약들이 특허가 많이 만료됐죠. 그러니까 이걸 싸게 만들겠다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시밀러 굉장히 커지면서 바이오 의약품의 전성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근데 우리가 저기를 타격하려고, 아까 그 코드가 잘못된 코드를 타격하려고 제대로 보내다 보니까 이 암세포도 만만치 않은 게 내성을 획득합니다. 안 지워진다는 거죠. 그걸로 안 지워진다는 거, 네오하고 싸워서 이기는 놈들이 가끔 등장을 하고, 게다가 저런 방식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수많은 프로그램 고장이 있잖아요. 우리 이 엄청나게 긴 이 프로그램 중에 고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100개, 1000개가 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1대1 대응하는 모든 약, 모든 네오를 각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약은 특정 어떤 버그만 잡지 범용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3세대로 갑니다. 지금은 2세대 얘기를 했던 거고, 예를 들면 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몸에는 변이된 저렇게 잘못된 프로그램을 된 암세포를 때려잡는 얘가 있잖아요. 킬러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뭐 T세포라고도 하고 맨키세포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오가 있죠. 이 특성이 물리인 애들. 걸리면 그냥 죽이는 거죠. 얘한테 걸리면 죽이는데,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세포라는 애도 머리를 써서 얘를 자꾸 속여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킬러가 좀 멍청해갖고 암세포한테 아군인가 물었을 때 얘가 예스 그러면 안 죽여.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죽이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3세대 항암제가 등장을 합니다. 3세대 항암제는 뭐냐? 암세포가 우리 면역세포를 속이려고 사쿠라를 들이밀었을 때 확인하는 거죠. 정상세포인지 정상세포 아닌지 손을 딱 댔을 때 원래 사쿠라를 내미는데, 그때 이 사쿠라를 내미는 걸 끊는 거죠. 못 내밀게. 한마디로 여기를 옛날에 말씀드린 작두리 걸 끊어버리면 얘가 얘를 녹여버리거든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녹여요. 그냥 아예 죽여버리기 때문에, 야 그럼 얘만 끊으면 면역항암제가 되면은 와 이거 정말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원래 저 킬러 세포를 사용하면은 어떤 부담도 주지 않을 테니까 2011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데, 저런 의약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2010년도에 3세대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뭐 암이 훨씬 더 정복이 많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자, 그러면은 얘한테서 암세포가 자꾸 구라를 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 암세포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매번 여기다가 어떤 구라를 칠지를 다 정해서 넣어야 되니까, 야 그럴 바에는 아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면역세포라는 애를, 이 프로그램을 꺼내서 교육을 시켜. 이 면역세포 몸속에 있는 애를 꺼내요. 우리 몸에 있는 애를 꺼낸 다음에 넣어요. 교육을 시켜. 뭐라고? 얘다. 이 새끼가 죽일 놈이다. 보면 죽여라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겠죠. 얘야, 얘 꺼내서 그 다음에 몸에다가 다시 넣어요.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라고. 얘 알겠지? 얘 딴 거 말고 얘가 딴 거 죽이면 안 되잖아. 얘가 딴 거 죽이면 그게 과도 면역 반응이잖아요. 와서 저 암세포를 죽이려 했더니 자꾸 옆에 있는 이상한 세포를 죽이고 뭐 내 피부 죽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정확히 얘만 빼서 교육을 시켜서 몸에 넣어요. 그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아예 면역세포를 꺼내서 재교육을 시켜요. 학습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저놈이다, 암세포를 죽이 저놈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많이 뭐 꿈의 항암제 이런 게 보통 이런 쪽에 있고, 예를 들면 이거죠. 면역세포를 꺼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 요즘에는 유전자를 재조합시킨다는 말을 해요. 그 안에 있는 킬러세포를 꺼낸 다음에 걔 유전자를 재조합시켜서 다시 환자의 몸에 넣어주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면역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꿈의 항암제라고 하는 CAR-T라고 나오는 이게 별명이 연쇄 살인마예요. 왜냐면 넣으면은 교육을 받았잖아. 터미네이터가 됐거든. 원래는 안 애였는데 꺼내서 철썩 때리면서 교육을 시켰더니 터미네이터가 됐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은 닥치는 대로 죽여. 그래서 별명이 시리얼 킬러예요. 싫어합니다. 시리얼 킬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킬러 교육을 시킨 다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꿈의 항암제 국내에 들어왔다는 게 저런 애들, 킬러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그냥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세포를 꺼낸 다음에 얘를 맞춤 배양을 하고 그 안에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키운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비용이 비싸요. 뭐 3억에서 5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내려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있죠? 절대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박셀바이오, 예를 들면 왜 좋아하는지는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절대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 많이 있어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면역세포 치료제 나왔으면 저렇게 쟤들을 갖다가 넣어서 이제 항암제를 한다는 거고,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도 딱 보면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얘가 세포를 공격을 하죠.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몸 안에 와서 자기 DNA를 넣어서 세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고 자기는 그 안에서 무한 복제한 다음에
또 퍼지고 하는 게 이게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애들이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에 와서 독감이라든지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세포에 들어가서 얘 DNA를 넣잖아. 그러면 세포가 헬레데 맛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에 적은 내 친구라고 바이러스를 교육을 시켜서 바이러스 안에 어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타겟의 명령어를 넣은 다음에 바이러스를 우리 몸 안에 넣으면은 이 항암 바이러스 치료자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죠. 원래 바이러스라는 게 아무데나 막 공격하는 거 아니죠. 어떤 애는 피부에 살고 어떤 애는 뭐 머리카락에 살고 어떤 애는 장에 살고 어떤 애는 위에 살고 그러는데 얘를 바이러스를 교육을 시켜서 타겟을 얘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얘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심는 거죠. 새로운 킬러를. 이것도 요즘에 있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치료자 그랬을 때 한마디로 특정 유전자를 삽입해서 죽이게 만드는 항암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꿈의 항암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꿈의 뭐 미래 얘기 같지만 2015년에 유전자 조작 항암 바이러스를 인체에 투입했어요. 야, 이제 이 2015년이건 조금 있으면은 아마 제 예상에 거의 기계를 로봇을 넣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보니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몸에 넣었잖아요. 이제 미세 로봇을 넣어서 암세포를 이거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았어. 2015년에 유전자 조작한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집게 들면 되잖아. 물론 이거 생체 로봇이죠. 바이러스를 한마디로 생체 로봇처럼 쓴 다음에 거기다가 몸에 넣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또 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 그 아까 전에 이 터미네이터 뭐 이런 애 입력시킨 다음에 그 암세포 죽이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걸리기 전에 미리 넣어두면 되죠. 야 훌륭한 생각입니다. 야, 미리 넣어두면 되다. 미리 넣어주면 야, 암세포 걸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쟤는 저렇게 된다며. 야, 그러면 주사 미리 맞으면 안 되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 넣어두면 항암 백신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암이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백신을 너무 많이 맞아야 되잖아. 그거면 주사 맞다 끝나겠다. 주사 맞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정 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걸릴 것 같은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있다고는 하는데 뭐 나중에는 뭐 이런 나노 로봇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걔가 아니라 쟤다. 뭐 이러면 얘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고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암에 걸린 거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하겠다. 또 바이오 마커라 그럽니다. 뭐 피 한 방울만 있으면은 과연 암에 걸린 거를 알아낼 수 있겠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우리 몸의 프로그램은 왜 그 모양일까? 뭐만 하면은 고장이야. 이놈의 몸에 있는 프로그램은 도대체 신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든 것인가? 좀 잘 만들지 뭐만 하면 고장이야. 게다가 신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이거 뭐 9번 염색체 뭐 이게 바뀌어서 일로 간다며 도대체 얘는 얘랑 왜 바뀌는 건가? 이건 모릅니다. 바뀌기 때문에 얘를 고쳐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얘는 왜 일로 가고 얘는 왜 일로 오는지 사실 잘 몰라요. 뭐 그냥 그런 갑다 하는 거지. 빛의 속도가 왜 1초에 뭐 30만 킬로인지는 사실 알기 힘들죠. 하여튼 뭐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 바뀐다고 하고 나 이런 생각을 하자. 그러면 수리하면 되지 않냐. 염색체 수리하면 되죠. 그런데 옛날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세포에서 하루에만 100만 개의 손상이 발생한다. 이놈의 육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조금 하루에만 100만 개의 손상이 몸이 열심히 고치고 있는 거죠. 이미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죽도록 고치다가 잘 안 고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DNA 수리 능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고장이 너무 많이 나는 거고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리하다가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세포가 킬을 시키잖아요. 고치다 안 되면 너 보고 죽어 그러는데 세포마다 한계값이 좀 크죠. 그리고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저 명령을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프로그램 손상이 축적이 돼서 쭉 가면은 원래 노화잖아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손상돼서 더 이상 머리도 잘 안 나고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뭐 등이 잘 안 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도대체 조금만 미니맵이 안 보이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노화인데 문제는 일로 가다가 노화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로 가다가 암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급격하게 바뀌면은. 그래서 신체 전체가 노화인 경우에 역치값을 넘으면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암과 노화는 사실은 같은 진행 방향의 두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프로그램의 손상이 커지면 생명체가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는 원래 세포의 죽음이에요. 근데 암은 죽기 싫은 거죠. 나는 살고 싶은 거지. 치사한 게. 지 혼자 살겠다고. 원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개체를 살려야 사는 건데 얘는 야 개체를 위해서 너는 죽어라 그러면 일반적인 세포는 죽는데 개체를 위해서 너를 죽어라 그러면 싫은 거죠. 나라도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천하의 이기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이 되는 거지. 나쁜 놈이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옛날에 드라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어디 옛날에는 여성분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맞는 얘기죠. 생명은 맞는데 되게 이기적인 놈이다.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죽지를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야 그러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자꾸 고장나고 저 프로그램을 고치는데 어떻게든 어렵고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거 안 되냐 이거? 좋지 않습니까? 야, 백업 해두면 되잖아. 야, 우리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이 디버깅 하는 건 힘들어요. 디버깅 하는 거. 컴퓨터를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고장나면 이렇게 몇 번 때려본 다음에 다시 눌러보고 때려봐서 안 되면은 다 포맷하죠. 그거 언제 찾아? 그거 뭐가 고장났는지. 그건 어렵지만 고치는 건 어렵지만 포맷은 쉽더라. 야, 그러면 이거 백업을 해둬서 저기 내 자료를 어디다 넣으면은 내 몸에다가 잘못되면은 백업본을 계속 넣으면 실제로 그런 동물이 있다 그럽니다. 뭐 수천만 년 동안. 모든 유전자마다 사본을 갖고 있다. 백업을 몸에 갖고 있는 뭐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지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4세대, 5세대 꿈의 항암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넣다든지 나노 기계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빨리 오셨으면 제 수명이 앞으로 한 70년 남은 것 같으니까 70년 내에만 오면은 계속적으로 백업해둔 걸 사용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암도 그렇게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잠깐 드렸고